1편에서는 AI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 그리고 산업별 AI 활용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편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I의 장점과 한계, 대표적인 AI 서비스와 모델, 그리고 AI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AI 20가지 사례, 앞으로 10년 안에 등장할 AI 기술 10가지, 그리고 AI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 7가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AI와 함께 살아갈 미래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 볼 토론 주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AI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AI 기술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장점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AI는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수년 동안 분석해야 할 데이터를 AI는 몇 초 또는 몇 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금융, 연구 분야 등에서 AI가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지고 휴식이 필요하지만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AI 시스템은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고객 상담이나 인터넷 서비스 추천 시스템 등은 밤낮 없이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AI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정리, 기본 분석, 반복적인 관리 업무 등을 AI가 대신 처리하면 사람은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AI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처리 능력, 쉬지 않는 작업 능력, 그리고 반복 업무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AI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AI는 매우 뛰어난 기술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편향 문제입니다. AI는 스스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만약 학습 데이터에 차별적이거나 편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AI 역시 그 영향을 받아 편향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AI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 사진, 위치 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와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각 현상,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생성형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항상 사람이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AI는 매우 강력한 기술이지만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환각 현상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생성형 AI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와 모델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AI 시장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 수준을 넘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그리고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야가 바로 범용 AI, 즉 파운데이션 모델과 제네럴 퍼포스 AI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복잡한 추론, 글쓰기, 코딩, 이미지와 음성 인식 같은 멀티모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표에 보이는 대표적인 모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PT 5.3은 오픈AI에서 개발한 모델로 강력한 논리 추론 능력과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제미나이 3.1 프로는 구글이 개발한 모델로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유튜브 등 다양한 구글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것이 강점입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4.6으로 안트로픽에서 개발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긴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비교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조한 인간 중심형 AI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마퍼는 메타사가 개발한 모델로 대표적인 오픈소스 AI 모델이며 기업이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오늘날 생성형 AI 시장은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며 경쟁하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시각 및 창의적 콘텐츠 생성 분야의 생성형 AI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은 단순히 글을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지, 영상, 디자인, 음악과 같은 창의적인 콘텐츠까지 만들어내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훨씬 빠르고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미지 생성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미드저니, DALL E3, 그리고 아도비 파이어플라이가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예술적 표현력이 뛰어나 창의적인 이미지 제작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DALL E3는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아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안전한 디자인 이미지 생성을 목표로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영상 생성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소라, 베어, 그리고 런웨이 잼퍼가 있습니다. 이러한 AI들은 텍스트만 입력하면 짧은 영상이나 영화 수준의 고화질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물리적인 움직임까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생성 분야입니다. 수노와 오디오는 고품질 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이며 11랩스는 사람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음성 합성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생성형 AI는 이제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 영상, 음악까지 창작하는 새로운 디지털 창작 도구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생산성과 비즈니스 업무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환경에서 AI는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 업무를 자동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먼저 오피스 자동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카피롯과 제미나이 퍼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카피롯은 엑셀 데이터 분석이나 보고서 작성, 그리고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제작까지 사무 업무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미나이 퍼 워크스페이스는 구글 문서, 메일, 스프레드시트 등과 연동되어 문서 작성과 협업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검색과 연구 분야입니다. 퍼플렉시티 AI는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출처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 높은 정보와 최신 뉴스, 논문 등을 실시간으로 찾아주는 AI 검색 엔진입니다. 또한 젠스파크는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 맞춤형 정보 페이지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업과 AI 에이전트 분야입니다. 제피어 센트럴은 여러 앱을 연결해 업무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만드는 도구이며 아사나나 클릭업 AI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와 업무 배정을 자동으로 도와주어 팀 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AI 도구들은 기업의 업무 흐름을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새로운 업무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 AI, 즉 도메인 특화 AI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성형 AI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 AI라면 도메인 특화 AI는 의료, IT, 법률, 금융과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학습하여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매드제미나이는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딥마인드의 알파폴드3는 단백질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약 개발과 생명과학 연구에 큰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AI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딩과 IT 분야입니다. 커서는 AI가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AI 기반 개발 환경, 즉 IDE입니다. 또한 GitHub, 카피롯, 워크스페이스는 프로그램의 설계부터 코드 작성, 테스트, 배포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과 금융 분야입니다. 합의 AI는 계약서나 법률 문서를 분석하여 법률 검토를 돕는 AI이며 블룸버그 GPT는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금융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입니다. 정리하면 도메인 특화 AI는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학습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돕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최근 AI 기술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인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AI 기술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가 중요한 기술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로보틱스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겨, 제로투와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인간형 로봇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들은 공장에서 물건을 운반하거나 조립 작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가정에서 청소나 간단한 가사, 일을 도와주는 로봇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테슬라의 FSD 기술은 차량이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판단하여 운전하는 기술이며, 와이모는 이미 일부 도시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 분야입니다. 에이전틱 AI는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발주를 넣거나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예약과 결제까지 처리하는 AI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실제 행동하는 디지털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AI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더 정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AI 설명해 줘라고 묻기보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AI를 설명해 줘처럼 목적과 수준을 함께 제시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번 대화를 통해 결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AI는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내기보다 추가 질문을 하면서 점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또는 당신은 역사 교사입니다. 처럼 역할을 지정하면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료 정리와 아이디어 생성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AI는 긴 글을 요약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AI가 만든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항상 사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생성형 AI는 잘 질문하고 대화를 발전시키고 결과를 검증하면서 활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명확한 페르소나, 즉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AI에게 단순히 질문을 하는 것보다 어떤 전문가의 역할로 답변해야 하는지 먼저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30년 경력의 섬유공학 전문가다. 또는 대학생에게 강의하는 교수다와 같이 역할을 지정하면 AI는 그 역할에 맞는 전문성과 설명 방식으로 답변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실용적이고 수준에 맞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배경 지식과 맥락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AI에게 단순히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내용은 인공지능을 처음 배우는 회사 직원들을 위한 30페이지 발표 자료 중 한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이다. 라고 설명하면 AI는 그 상황에 맞게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 줍니다. 정리하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려면 역할을 명확히 지정하고 충분한 배경과 목적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계별 질문, 즉 체인 오브 소우트 방식입니다. 복잡한 작업을 한 번에 요청하기보다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 자료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전체 목차를 만들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각 목차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상세 내용을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질문하면 논리적인 오류를 줄일 수 있고 훨씬 깊이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출력 형식을 미리 지정하는 것입니다. AI에게 단순히 설명을 요청하기보다 어떤 형태로 결과를 받을지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용으로 요약해달라, 문장 끝을 명사형으로 정리해달라, 또는 표 형식으로 비교해달라와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를 다시 정리하거나 수정할 필요 없이 바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계별 질문과 출력, 형식 지정은 AI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AI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과 실전 활용 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반복적인 피드백과 수정, 즉 이터레이티브 어파인먼트입니다. AI가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추가 요청을 통해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이 너무 어렵다. 더 쉬운 비유로 설명해달라. 또는 글자 수를 천자로 맞춰달라. 보고서 형식으로 다시 정리해달라와 같은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반복할수록 AI는 사용자의 의도를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점점 더 개인 맞춤형 결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실전 팁은 AI의 멀티모달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설비 사진이나 복잡한 기술 도표를 업로드한 뒤 이 장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 보고서나 영문 논문을 업로드하면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I는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내는 도구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점점 더 발전시키는 협력 파트너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AI 20가지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1. 스마트폰 음성 비서. 스마트폰에 오늘 날씨야 어때 알람 맞춰 줘라고 말하면 AI가 음성을 인식하고 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빅스비 등입니다. 2. 유튜브 추천 영상. 유튜브는 사용자가 본 영상을 분석해서 이 영상을 좋아할 것 같다는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3. 넷플릭스 영화 추천. 시청 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이 좋아할 영화와 드라마를 추천합니다. 4. 인터넷 쇼핑 상품 추천. 아마존, 쿠팡 등에서와 같이 이 상품을 본 사람은 이런 상품도 샀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AI 추천 시스템입니다. 5. 네이버 검색 자동 완성.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AI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를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6. 스마트폰 얼굴 인식 잠금. 페이스 아이디와 같이 스마트폰을 얼굴로 열 수 있는 기능입니다. AI가 얼굴을 인식합니다. 7. 사진 자동 분류. 구글 포토스와 같이 사진 속의 사람, 장소, 사물을 자동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사진을 검색하면 강아지 사진만 찾아줍니다. 8. 이메일 스팸 필터. AI가 스팸 메일 패턴을 학습하여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9. 번역 서비스. 구글 트랜스레이트, 파파고에서 하는 것과 같이 AI가 문장을 분석하여 자연스럽게 번역합니다. 10. 내비게이션 길찾기. 구글 맵스, 카카오 맵처럼 AI가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11.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처럼 AI가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도로 상황을 인식합니다. 12. 금융 사기 탐지. 은행에서는 AI가 이상한 거래 패턴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경고를 합니다. 13. 병원 질병 진단 AI. AI가 엑스레이, CT, MRI 등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의사가 질병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14. 스마트 스피커. 아마존 에코, 구글 네스트처럼 음성으로 음악을 틀고 날씨를 알려줍니다. 15. 언어 학습 앱. 듀오잉고처럼 AI가 학습자의 약점을 분석해 맞춤형 문제를 제공합니다. 16. AI 글쓰기. 챗 GPT나 제미나이처럼 AI가 글쓰기, 번역, 요약, 아이디어 생성을 도와줍니다. 17. AI 그림 생성. 미드저니처럼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18. 고객 상담 챗봇. 많은 기업이 AI 챗봇을 사용합니다. 예로 은행, 쇼핑몰, 항공사에서 24시간 고객 상담을 합니다. 19. 공장 품질 검사. AI가 카메라로 제품을 검사하여 불량품을 찾아냅니다.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검사합니다. 20. SNS 얼굴 필터. 인스타그램, 스냅챗처럼 얼굴을 인식하여 고양이 귀, 메이크업, AR 효과를 적용합니다. AI는 먼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AI를 몇 번 사용했을까요? 앞으로 10년 안에 등장할 AI 기술 10가지를 고찰해 봅시다. 1.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 와이모 등 여러 기업이 연구 중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은 아직 완전한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동차, AI가 도로 상황을 판단하는 자동차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 AI 개인 비서.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처럼 현재도 스마트폰에는 AI 비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훨씬 발전하여 일정 관리, 이메일 작성, 여행 예약, 쇼핑까지 AI가 대신 처리하는 개인 비서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3. AI 의사, 의료 진단 AI. AI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암 진단, 질병 예측, 맞춤 치료를 도와주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AI가 엑스레이와 CT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의료 보조 시스템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4. AI 선생님, 개인 맞춤 교육.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AI가 학생의 학습 속도, 이해도, 약점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발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듀오링고 같은 서비스가 더 발전한 형태입니다. 5. AI 영상 제작. 현재도 AI가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화 제작, 광고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을 AI가 도와주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AI가 대본, 영상, 음성까지 자동으로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6. AI 로봇 가사 도우미. 가정에서 일하는 로봇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 설거지, 빨래, 요리 등을 하는 가정용 AI 로봇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AI 번역기. AI 번역 기술은 이미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트랜스레이트, 파파고 같은 것들입니다. 앞으로는 실시간 음성 번역, 이어폰 자동 번역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8. AI 창작가. AI는 이미 그림, 음악, 글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소설, AI 영화, AI 음악 같은 콘텐츠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9. AI 스마트 도시. 도시 전체를 AI가 관리하는 기술도 발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관리, 전력관리, 환경관리를 AI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시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10.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AI. 앞으로 AI는 사람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교육, 고객 서비스 등에서 AI가 사람처럼 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AI는 전기나 인터넷처럼 우리 생활의 기본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AI가 가장 먼저 바꿀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AI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 7가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 공감 능력. AI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답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기,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기, 상대의 표정과 분위기를 읽기 등 이러한 정서적 공감 능력은 인간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2. 창의적인 상상력. AI도 그림이나 글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기존 데이터를 조합한 결과입니다. 반면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은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3. 도덕적 판단과 책임. AI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 판단, 윤리적 선택, 사회적 책임은 결국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4. 진정한 인간관계 형성. 사람은 신뢰, 우정, 사랑 같은 관계를 만듭니다. AI는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인간관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5. 복잡한 상황에서의 직관. 인간은 경험을 통해 순간적인 직관적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위기 상황 판단, 리더의 결단, 협상 전략 같은 것들은 아직 AI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6. 문화와 예술의 깊은 의미 이해. AI는 음악이나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예술 속에 담긴 인간의 삶과 감정의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예술은 시대, 역사, 인간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7.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능력. AI는 주어진 질문에 답을 잘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결국 새로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AI는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AI보다 인간답게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사라질 즉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업.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AI 때문에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 라는 질문입니다. AI가 모든 직업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칙이 명확하고 반복적인 일은 AI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반복 사무직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입력, 영수증 정리, 기본 회계 처리, 격리 업무 같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AI나 자동화 프로그램이 매우 잘하는 분야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는 회계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RPA 즉 업무 자동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 상담 및 번역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 상담, 매뉴얼 기반 고객 응대, 일반 문서 번역, 정형화된 보도자료 작성 등 이러한 업무는 생성형 AI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챗 GPT 같은 AI는 번역이나 문서 작성에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 관리자 및 단순 분석 직무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정리하고 통계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입니다. 이러한 작업도 AI가 점점 더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몇 초 만에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운송 및 제조 현장 일부 직무입니다. 특히 단순 운전, 단순 조립 작업 같은 업무는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직업이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 업무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순 작업보다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새롭게 등장할 유망한 직업. AI가 발전하면 직업이 사라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겨납니다. 지금부터는 AI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입니다. 프롬프트라는 것은 AI에게 입력하는 질문이나 명령어를 의미합니다. 같은 AI라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AI에게 정확한 질문을 만들고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프롬프트 설계 전문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윤리 및 규제 관리자입니다. AI는 매우 강력한 기술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의 편향성, 개인정보 문제, 저작권 문제, 가짜 정보 생성.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윤리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규제하는 전문가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큐레이터 또는 데이터 라벨러입니다. AI가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선별하고 의미를 붙이고 학습용 데이터로 정리하는 데이터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 서비스 기획자입니다. AI 기술만 안다고 해서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섬유 산업, 패션 산업, 의료 산업, 교육 산업 같이 각 산업의 전문 지식과 AI 기술을 결합해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 전문가 플러스 AI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AI 시대에도 지속될 직업, 인간 고유 영역. 지금까지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직업, 새로 등장하는 직업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AI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대인관계 중심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직업입니다. 이 직업들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공감이 중요합니다. AI는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진짜 공감과 인간적인 관계를 완전히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 기획과 전략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 기업 전략가, 정책 결정자 같은 직업입니다. AI도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와 문화를 바꾸는 창의적 리더십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숙련된 현장 기술직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기술자, 기계수리 전문가, 장인이나 수공예 기술자 같은 직업입니다. 현장은 항상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AI나 로봇이 완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교육과 멘토링 분야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좋은 교육자와 멘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면서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1.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돕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위협일까요? 주제 2. AI가 내린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제 3. AI에게 인간과 같은 권리나 감정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AI 기술은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올바르고 지혜롭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인간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I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여행 1편과 2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고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